너 아니어도 돼. 우리 회사에 올 사람 많아. 줄 서 있어. 이렇기 때문에 갑질을 당하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들 갑이다, 을이다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떨 때 본인 을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갑인가? 그 사람이 권력자면 갑인가? 제가 쭉 갑을 관계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갑이고요. 그 사람이 대체가 가능한 존재면 그 사람은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해서 본인이 갑질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 너 아니어도 돼. 우리 회사에 올 사람 많아. 줄 서 있어. 이렇기 때문에 갑질을 당하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래처를 언급을 하셨는데 거래처 입장에서도 야, 니네 회사 아니라도 우리 딴 데서도 받을 수 있어. 가격 까라면 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본인이 대체 가능한 존재가 돼버리면 갑질을 당해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본인이 사회 초년생이든 아니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든 상관없이 본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말 자체가 마치 굉장히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대체 불가능성은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부터도 우리가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 야, 김 대리는 정말 시간 약속에 있어서는 정말 끝장나. 저 사람은 시간을 1년 내도록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 항상 20분 일찍 와. 시간 약속, 시간 관리와 관련돼서 이 사람은 이 조직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메일 회신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해. 그리고 항상 당일 보고를 해. 심지어 부정적인 결과물 아니면 말을 하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이 사람은 그날 당일 반드시 상사에게 보고를 해. 이런 부분으로도 여러분들이 대체 불가능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성,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거나 특별한 역량을 갖추지 않더라도 태도에 있어서도 본인의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식으로 나의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상대방에게 인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거를 못 알아차리는 조직이나 상사라면 네. 제가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정도를 했는데도 보석을 못 알아본다면 사실 생각해 보셔야죠. 어디로 갈 건지.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체 불가능성의 확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갑을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갑질을 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갑질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갑질을 한다고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누군가는 알려줘야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을 조금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거를 내가 이런 갑질을 했어? 라고 깨달을 수 있게끔 그 상황들을 한 개로는 안 돼요. 한 개를 딱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거 지난번에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왜 그래? 그거 그렇게 말고요. 몇 가지 사례들을 거의 반박하기 힘든 정도의 구체적인 팩트들을 좀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정말 큰 자괴감이 들었고요. 제가 왜 사나 싶기도 했고, 이런 대우까지 받으면서 제가 회사에서 일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너무 큰 의문입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조금 사례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줘야만 상대방도 내가 진짜 그랬구나. 그 한두 번이 아니었네. 불편했겠네.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접근을 할 때 자체가 추상적인 이야기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해도 안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직접 말씀드리기가 힘들다면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 행위가,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갑질일 수도 있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분명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갑질을 당하는 을들끼리 연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맹사업을 해요. 본점에서 가맹점주들에게 계속 갑질을 합니다. 착취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시키고 영업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가맹점주들끼리 카페를 만들어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힘을 만들어서 저 사람과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본인 혼자 힘으로 안 된다면 을들끼리 연대를 하라라는 부분. 정말 끝까지 몰렸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그래, 내가 을이다. 나는 이제 잃을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 라고 오히려 자기가 철저한 을이고 나는 잃을 거 없는 상황임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도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사실은 협상을 할 때 가장 힘든 협상 상대방은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잃을 것이 없는 사람. 두 번째, 너무 많이 가져서 잃어도 아무런 타격을 안 받는 사람. 이 두 가지 케이스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대방이 갑으로서 압박을 많이 해오면, 그래, 나 을이다. 어쩔래? 나는 이제 더 망가질 것도 없다. 나 잃을 것도 없어. 오히려 이렇게 본인의 상황을 알리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게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관계가 불편해진다는 상황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지금도 이미 불편하거든요. 너무너무. 근데 그 사람도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면 이미 나의 존재, 그리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갑질을 한다고 본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불이익까지 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하는 행위가 갑질인데 그걸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준다. 이건 또 다른 갑질의 유형이거든요. 그거는 이야기를 하는 수준으로는 바뀌지 않는 정도고요. 그거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관계는요,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힘든 부분, 아니면 상대방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들다고 계속 꾹꾹 참고만 있는 게 저는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까지 본인이 참았다면 한 번쯤은 본인의 구체적인 기대치나 상대방이 불편한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걸 만약에 한번 해보시면 그거 자체가 분명히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